이미 6년 전부터 유튜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이 아스팔트에 거룩한 우리의 결기가 다져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유튜브가 없었으면 국민들이 깨어남이 아직도 더디고 진실을 모르고 거짓으로 점철된 종북주의자의 노예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유튜버님들 오늘 많이 오셨고 앞으로도 더 오시겠지만은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만이 이 시대에 진실을 알고 정의를 알고 정법을 아는 그러한 계몽이 된다 생각하시고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우리 아가페 TV 김 대표님이 이대 총단장 취임을 축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축하는 당연히 받겠지만 7년 동안 쌓아온 이 경험과 전술 전략을 갖고 있는 지휘자로서 이제는 제2대 총단장 임기 중에 종지부를 찍어야 될 전쟁의 마무리를 제 손으로 하겠습니다. 그 마무리는 2017년 3월 10일 국가반란을 일으킨 여정무리들을 모조리 진압, 처단하고 정법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재임 기간 동안의 임기를 완료시키게 하는 것이 제2헌법소단의 최종 목적이고 헌법소단은 그 이후로도 재단법인으로서 우리 미국의 헤리티지 대단 마냥 자유를 수호하고 법치를 수호하며 건국 이념을 존중하는 그러한 보수단체의 재단법인으로 재탄생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어서 행사가 진행되니까 또 행사 중에 우리 많은 애국 유튜버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시청을 하고 구독, 좋아요 또는 전파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이제 11시에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려가지고 같이 사진 찍는 사람들이 썰렁할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보기 좋습니다. 지금 영상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고요. 화이팅. 고맙습니다. 이대 사무총장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소단의 이디 회장님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네네, 우리 지금 서로 인사 나누고 있기 때문에요. 어서 오십시오. 축하해. 예,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실력은 다 알지만 일단 보여드려도 누가 보는지 아마 다 알 거예요. 제가 또 어떤 분이든 말하고 어떤 분이든 말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얼굴도 그리고 12시에 되면은 이제 저기서 때는 오늘 점심으로 이제 아시게 국회의원실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여기서 이제 공연이 있습니다. 오늘 공연 저도 벌써 기대됩니다. 황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 종북 공산주의자들은 뻔히 들키는 짓을 그렇게 해요. 세월호 때 유족이라고 나타난 놈이 이제는 이태원 사고의 유족이라고 이름도 바꾸고 허연 놈이 머리를 또 검게 하고 그렇게 변장과 거짓으로 아주 점철돼서 하는 게 종북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헌법소단이 역사전쟁도 앞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4.3 폭동의 그 악나라,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일어났던 46년 대구폭동, 또 48년 10월 19일 날 일어났던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때의 국민들과 군경을 학살한 이 북한 놈들의 종북주의자들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악랄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같이 사는 게 큰 위험이 없는 줄 알아요. 간첩이라고 얘기하면 그래 많어 알아 이 정도지. 우리는 진짜 밤잠을 못 자고 저놈들을 색출하든 세상에 알려야 되고 실체를 그래야 되는 중대차한 임무를 갖고 있는 태극기 애국 동지들인데 일반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80~90%는 공산주의자의 악랄함, 진짜 자기 본인이 최후를 맞을 때 그 공포스러울 만큼의 그런 악랄함을 인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제일 안타깝죠.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태극기를 들고 6년, 7년을 같이 뛴 분들은 일반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점차 공산화가 되는 게 아니고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은 정확히 70년 만에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체계로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외면합니다. 우리가 3년 전에 광화문에 들어올 적에 태극기를 들고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수모, 내 나라에서 내 나라 국기를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지도 못하는 이런 수모가 단순히 수모로 알아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파괴가 되고 불법으로 참혹하게 탈취한 이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임을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유튜버님들이 그 소득도 없이 아스팔트에서 고생하시고 진실과 그 진실에 대한 계몽을 국민들한테 계속 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사단법인 유튜브연합회가 발족이 되고 저 역시 또 등기임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여러 애국동지님들과 더 한층 가까이 또는 제가 겪었던 경험과 전략 전술을 가지고 좀 앞장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사회는 우리 또그 유튜브 연합회 또 홍보 대사님께서 오늘 또 사회를 보십니다. 우리 홍보 대사님, 너무 멋있고요.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우리 또 다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바쁜 와중에도 또 이렇게 그동안 7년 동안 여러 우리 나라를 지키고자 불법 탄핵에 맞서서 항거하신 단체가 많이 있지만 특히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잘못됐음을 꾸준히 해온 우리 헌법 수호단이 오늘 이제 이대 총장과 초기 신임 먼저 단장님의 이임식에 참석했는데요. 아무튼 이 단체 이 헌법 수호단을 통해서 이 나라 헌법이 바로 서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 복귀하셔서 이 대한민국의 헌법 자유 수호를 지키는 것만이 이 나라의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셔서 이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나라를 누가 지켜야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튜브 연합회 홍도 대표님 반갑습니다. 우리 회장님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예. 네, 공주루 방송 대표님이 유튜브 사단법인 대표십니다. 5.18 규명위원회 회장님이십니다. 있잖아요. 5.18 규명위원회 여야협에서 그러니까 또 유튜브 연합회 회장이신 공주도 방송국 또 국장님이 또 오셨네요. 거기 가서 둘이서 4시간 동안 영상 조사 5.18 네, 손상대 대표님도 저기 오셨습니다. 방송을 거기로 연결시키더라고요. 5.18 영상 조사서를 따로 돼 있더라고요. 그거에 맞게 됐습니다. 그거에 상충장 입에 맞게 됐습니다. 이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헌법 소관과 일단 뜻이 맞아요. 그럼 빌려줄 수 있는데 거기에 김영사 이제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지금 그리고 우리 조사가 나와서 5.18 그들이 가짜 유공자라고 바로 거기 유공자를 혼자식 와가지고 그 지랄하는 거거든요. 그 새끼 때문에 오늘 강제 와서 이렇게 얼마나 막 하는지 우리 싸우는데 이 새끼 지 할아버지 뭐 쌀밥에다가 그랬나 뭐 마약 처리고 이게 뭘 한다고 얼마나 지랄하고 있는 아니 제대로 작전에 대들이 녹아지고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 주무십시오. 영웅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주목 좀 해주십시오. 잠깐만요. 받으신 거 대정부 공개 행정 질의서 채택에 관한 취지 설명문 안에 제일 뒷장일 겁니다. 제일 뒷장 들춰보면은 질의 촉구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앞에 일곱 개 항목으로 선창을 하고서 뒤에 구령으로 답하라 적법하게 답하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같이 힘차게 앞에 선창에 따라서 구창 붙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올라가셔야 잘 나오죠. 아유, 멋지 뱉어. 아주 멋있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냥 무대를 쓸수 있어야지. 어떤 거 많습니까? 네, 오늘 또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이제 리임하시고요. 네, 진짜 우리 제가 성함은 다 알죠? 대정부 지휘소를 채택하시면서 제2기 총단장 또 리임하시는데 우리 또 유튜브 연합회 또 이사님이세요. 네, 헌법수호단 이주민 씨 하는데 두 분이 일하신 분이나 취임하신 분들이 유튜브 연합회 이사님이십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준비하기 때문에요. 장관들, 법제처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복지부 장관, 자문사원장들에게 문서로 잠시 후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는 괜찮아요. 전체에서는 괜찮아요. 따로는 라이브 방송은 아니에요? 라이프 맞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네, 호흡을 괜찮고 저처럼 개별 편집하면은 이렇게 이걸 개별 출마하세요? 그런 얘기 지금 빼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쓰고? 안 돼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에 힘들게 나오셨는데 더 빼요? 눌러? 좀 가실까요? 안 찍고? 못 찍어? 이거 빠져 좀 신경 쓰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찍어드릴까요? 아니 저는 아주 좋아요. 저도 안 찍혀요. 저도 안 해요. 알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세트로 돌리는데 나도 안 해요. 덥지 않나요? 좀 이렇게 있습니다. 반에 있어야 되니까. 맞은 거 먹고 참여해요. 그런 거. 너무 반에 있으면 춥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게 맞으면 먹고 이러면 이거 더워서 이게 못 있어요. 오늘 제일 더운 날이에요. 아 오늘 진짜 이제 시작 홍보대사님 올라가시니까 12시부터 네,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사회에 보신 우리 그 유튜브 연합회 우리 홍보 대사님이고요. 아주 그 영화업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요. 자세한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영화업계에 너무 오래 계신 분입니다. 영화 배우시면서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또 영화 또 제작자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또 유튜브 연합회 우리 홍보 대사님께서 명사회자이십니다. 이제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원사장님, 이거 순수한 그 홍보대사가 보낸 것 같은데 이거 벗기는 게 안 나요? 비닐로? 거기 리본이 여기다 놓으시면 좋겠는데. 모델 가져가서 보내주는 예,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태극기를 단상으로 올리는 게 안 나을까요? 네, 좀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영화배우 이주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 행사의 뜻을 같이 함께하고 헌법 수호가 바로 서게끔 여러분 동참하신 모든 외국 동지들께
또 각 유튜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7년 동안 꾸준하게 애국단체 많은 중에서도 우리 특히 헌법수호단이 헌법적인 쪽으로 해서 우리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행사를 이제 준비하는데 제가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 주관하는 대정부 공개행정질의서 채택과 헌법수호단 총단장이 이 취임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국기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시간상 애국가는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호국 선열님과 2017년 불법 탄핵 파면 선고에 맞서 한거하시며 우리들 앞에서 먼저 피를 뿌리시고 귀천하신 고 김혜수 여사님, 고 김한식 여사님, 고 이정남 여사님에 대한 순국정신을 기리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념 시작. 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일부 행사로는 초지일관 오직 탄핵 무효 주장으로서 법적 투쟁을 이끄는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 주관하는 대정부 공개행정질의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자, 대정부 공개행정질의서 채택에 관하여 먼저 헌법수호단 박상무 총단장님께서 개항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헌법수호단 이정만 차기 총단장께서 이끄는 일첸구로서 동지님들 모두 일어나서 힘차게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서 박상무 총단님의 개항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박성구입니다. 먼저 대정부 공개 행정질의서 채택에 관한 취지 설명으로 개신하겠습니다. 이 공개 행정질의서는 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압축해서 이렇게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질의 방법과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채택하는 대정부 행정공개 질의서는 불법 가짜 대통령실과 그 희와 관련 부처인 법제처장관, 법제처장, 법무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감사원장 등등의 행정질의 근거 법령에 따라서 행정문서로 제출되는 것입니다. 그 질의의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님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을 파기하고서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라고 하는 허울로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던 그 위법성을 지적하고 그로 인한 원천적으로 아무런 파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못한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박근혜님은 적들의 의도와 달리 탄핵당하지 못한 헌법과 법률의 법리적 해석을 밝혀 여러가지 위법한 국가공법상의 강행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저절로 무효가 되어버린 헛짓거리 파면 선고의 섬에 관한 헌법소단의 주장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반박하고 맞다면 지금 당장 시급히 공난 극복을 위한 불법 가짜 정권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망국의 국정을 행사한 괴뢰무리들에 대한 체포를 촉구하는 대정부 공개 행정질의서를 채택하여 정식 문서로서 헌법과 법률상의 그 정의와 진실에 관하여 묻겠다는 강한 의지의 실천입니다. 대정부 공개 행정질의서는 백족불령으로 작성되어 용산 대통령실의 윤석열을 비롯하여 정부 및 몇 개 부처의 우편 발송 정식 행정문서로 접수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고 계신 안내문에 보면 작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6.25 때 이런 미스테리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것을 압축되고 그리고 또 다음 이어지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것 또한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도 좀 나열하기보다는 보시는 것으로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난날 함께 태극기를 들고서 탄핵 무효를 외치며 눈물의 애국가를 함께 부르던 동지들마저도 실시할 이유가 없는 대선에서 윤석열을 선출하고서 이 나라의 안보와 헌정 질서가 그에 의해 수호되기를 바라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는 형국입니다. 2021년 4월경에 나온 책 윤석열의 진심이나 고소한 윤석열은 모교 중앙고 동창 언론인들이 윤석열과 나눈 대화를 담거나 친분 깊은 동기들이 전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하는 매체에 따르면 특히 책에는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론됐다고 합니다. 그는 대학 동기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합니다. 정권이 무탈하게 가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애초에 정리해야 한다는 논리였다는 것입니다. 정권을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정권을 안정화시키는 게 검찰총장의 역할이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인 윤석열은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감싸 보호해줬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그는 좌파 정권에서 숨어든 뻐꾸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좌파 본가에서의 이재명 당선이나 우파 보수당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든 뻐꾸기 윤석열 당선이나 대선의 결과는 그들만의 1번이거나 2번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윤석열이가 보호해준 문재인 정권은 어떤 정권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으로 내치고 들어선 망국주사파 국가반란 정권입니다. 이제 1950년 6월 이 나라의 모습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서 6.25 남침을 만나 부산까지 피난하면서 나라가 풍전등화에 처한 위급함을 미국에 호소하며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내면서 휴전 없는 완전 통일을 주장하며 휴전회담 참석마저도 거부했던 당시의 이 나라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죄 없는 대통령을 죄 많은 듯 온갖 언론의 노략질과 선동으로 공론 분열을 조장하고 국민들이 자국의 대통령을 등지게 하는 술책을 폈습니다. 이에 국가반란 망국의 국회가 탄핵소추를 일으키고서는 역할 분담된 헌법재판소에 넘겨 탄핵심판이라는 허울로서 불법 탄핵으로 대통령을 내쳐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로서 아무리 헤아려 봐도 대통령일 수가 없는 국가반란범이 이 나라 최고의 권좌에 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불법 무단 통치한 문재인, 그 후 보수 여당이 대선 후보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1번과 2번 후보 모두가 주사파 문재인을 수개로 하는 국가반란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역에서 안전하게 후보 1번이나 2번이 당선될 것으로 계속적으로 이 나라의 망국을 의도한 주사파 국가반란범들의 안위를 지키는 잔머리 플랜으로서 윤석열은 마치 자신을 키워준 문재인에게 충성하기보다는 오직 법에 충성하는 듯 마치 주권을 배신한 듯한 모양새를 갖춰 보수 성향의 야당에 날아든 뻐꾸기였던 것입니다. 보수 성향의 야당에 날아들어 보수 성향 유권자의 눈과 마음을 속이고 대통령으로 날개를 단 뻐꾸기는 결국 어디로 날아가겠습니까? 윤석열이 지닌 문재인의 정권의 행포를 나라와 국민을 위해 청소하는 게 아니라 그들 국가반란 정권 수계 문재인을 구하고 그들의 정권이 무탈하게 가도록 안정화시키는 윤석열의 진심 그대로 그들이 검찰총장으로서 그들의 대통령으로서 불법 망국 정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의 진심의 방향으로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추미애와 격하게 다투는 듯 했지만 그 후 추미애의 일가는 거저 못할 평안하고 추미애와 격한 듯 다툼으로 인해 문재인과도 맞먹을 진 것 같았지만 윤석열은 정권을 교대해주고 물러난 문재인을 더욱더 감사 보호하기를 이재명에 관한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끌면서도 국민의 이목을 이재명에 비춰서는 문재인의 국가 반란을 국민의 관심과 이목으로부터 어둡게 덮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똑바로 하는 듯 하지만 똑바로 법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검찰총장 시절에 동창들에게 밝힌 그 진심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그를 이 나라를 지켜줄 파수꾼으로 보입니까? 주사파들로 구성된 국가반란범 그 자체로서 이 나라의 망국을 획책하는 괴뢰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 나라의 망국 작업을 하겠습니까? 주사파, 즉 김일성이 교시한 주체 사상파들입니다. 그들 김일성, 김정일은 이미 죽었지만 김정은 그리고 그 어린 딸에게까지 머리를 쳐박는 주권도 자존도 없는 그들의 영혼이 백두혈통이라는 미명에 곱비 채워진 짐승들인 것입니다. 주사파 짐승들의 뜻대로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인권, 주권, 자유, 민주라는 법률과 경찰, 군인, 언론인, 공무원, 교사 등 모든 인본사회 계통의 지식인은 캄보디아의 킬링피더 같은 인민의 장마당 현장에서 그 죽음이 나아 뒹굴게 될 줄을 모르고 있나 봅니다. 국민주권이라는 말은 배웠지만 국민주권을 어떻게 지니고 실현해야 하는지를 모르도록 정교조의 가르침을 받은 젊은이들은 이 나라의 사회 문제 따위는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습니다. 좀 안다는 기성인의 지식인들조차도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잘난 썰을 늘어놓는 소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인지 알고나 지칭할 일이지 국민이 선거에서 선출했다고 하여 입법투성이 불법 탄핵으로 마치 파면된 듯이 내치고서 권장을 훔쳐 앉은 괴뢰 도둑들이 대통령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회와 헌재가 만든 입법투성의 불법 탄핵이 국민이 선거에서 선출한 자들이라고 불법 탄핵의 입법이 세탁될 수가 없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믿든 뽑든 이 나라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상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대통령은 박근혜이십니다.
저희 헌법소단은 끊임없는 준법투쟁과 또한 방편의 국민 계몽으로 우리는 이렇게 대정부 행정사법 공개 질서를 채택 작성하고 관련 기관에 답변을 구함과 함께 이런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대형 언론사에도 보도 자료로서 제출합니다. 이제 우리 일치된 결기의 강력한 구호로서 정부 공공기관에 적법하고 공정한 답변을 촉구합시다. 제가 선창하면 후창 따라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하나, 국회가 범한 증거 없는 탄핵소추, 무단 변경한 의결서의 입법성에 답하라! 하나, 헌재가 범한 결혼재판부의 고의적 조장, 결혼재판부 결정의 입법성에 답하라! 하나, 헌재가 범한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한 입법성에 답하라! 하나, 헌재가 범한 입법하게 수집한 증거 사용, 형벌 소급 적용한 입법성에 답하라! 하나, 선관위가 범한 쓸데없는 19대, 20대 대선을 향한 입법성에 답하라! 하나,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 대통령을 지낼 자격 없었던 입법성에 답하라! 하나, 불법 가짜 대통령 윤석열이 나라를 무단 통치하고 있는 입법성에 답하라! 헌법소단이 주관하여 작성한 대정부 행정사법 공개질의서의 분량은 많지만 세세하게 적을 수밖에 없는 법리인 것이고 그 요지는 우리들의 이 강력한 구호로서 외침 이것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 반란으로 범한 입법성에 우리가 몰랐던 범죄로서 적법하게 답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적법하게 탄핵된 것이 맞고 그런 입법성에 적법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가담했던 언론,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문재인과 윤석열 그리고 그 수괴들을 추정한 무리들은 모두 국가 반란범으로서 적시 체포 처단되어야 할 자들임을 밝히는 대정부 행정사법 공개질서의 채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결성! 여러 가지 문항으로 낭독을 하는 걸 보면서 들으니까 정말 더 한층 울분이 납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이전까지 와서 정상적이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얘기하고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기 불법 탄핵에 맞섰던 우리 여러 애국자님들 또 애국 단체들조차 이제는 그 원래 목적이 희소가 돼서 그런 것이 안타까우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오로지 미국과 연동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와 복귀를 통해서 이 나라 헌법이 바로 수호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박상구 총장님께 수고하신 큰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2부 행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017년 2월 9일에 태동하여 3월 10일 정리법란의 초지일관 불의불법의 강력 대응으로 준법투쟁해온 대한민국 헌법소단을 이끄는 총단장의 이 취임식을 헌법소단을 아끼고 성원을 기대하는 애국동지들 앞에서 자유롭고 정의롭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박상구 총단님에 이어 신임 이종만 총단장님이 초대되어 대를 잇는 이 취임식에 이 취임에 이견 있으신 분들은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없습니다. 없으면 다 없으세요? 네. 역시 우리는 마음이 다 그죠? 초질일관 다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두 분 일어서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죠. 네. 지금부터 대한민국 헌법소단을 이끌어 헌법을 수호할 제1대 이종만 총단장님께 취임하는 1단계를 치렀습니다.
취임을 증명할 2단계 신이종만 총단장님 수회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소단의 이름으로 대표하여 이만한 박상구 총단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추대장 성명 이종만 대한민국 헌법소단 총단장, 존귀하신 애국지사 귀하를 대한민국 헌법소단의 총단장으로 추대하고 이에 증서합니다. 2023년 4월 1일 대한민국 헌법소단. 박수 주십시오. 끝까지 주무시고요. 끝까지. 자, 이어서 임하시는 박상구 총단장님의 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박상구 총단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 혼자 하는 헌법수호 활동이라면 벌써 한두 차례 소송으로 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완성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1년이면 연로하신 형님 누님들께서 집회에 나오지 않으시고 쉬도록 해드리겠다고 제가 저 자신에게 정말 자신있게 저 자신과 약속했는데 아직 이루어드리지 못해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표한 헌법소가 완성될 때까지, 잘할 때까지 저는 이종만 총단장님께서 돕겠습니다. 제가 6년 동안에 본 이종만 전 총단장님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믿으면 끝까지 신이로서 믿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유범란, 통전등의 공난에 처해서는 조국 수호를 위해 그 목적 앞에서 그 육신은 초계와 같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헌법소 국가재건을 위한 열정은 아주 누구 못지않게 정말 제가 본 최고로 강자였습니다. 그래서 6년을 이어온 총단장의 역할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종만 총단장님은 지금까지의 저보다 훨씬 강대한 헌법소단으로 건설해 내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에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종만 총단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힘껏 돕고 뭉쳐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 재건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으시죠. 이종만 단장님 나오세요. 그간 수고하신 박상구 총단장님께 헌법소단 명예총단장으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이겸수 신부는 박수로서 다시 한번 확실한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추대장 성명 박상구 대한민국 헌법소단 명예총단장, 존귀하신 애국지사 귀하를 대한민국 헌법소단의 명예총단장으로 추대하고 이에 증서합니다. 2023년 4월 1일 대한민국 헌법소단. 자, 이어서 대한민국 헌법소단 제1회 이종만 총단장님의 취임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로 올라와 주시고요.
먼저 꽃다발 증정하실까요? 아니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열국!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대 총단장으로 취임하게 된 이종만입니다. 저희 헌법소단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정유 범란 이전에 태동을 했습니다. 이미 2월 9일 날 대한문의 많은 애국동지들이 손상대 사회자의 탄핵무효 앞에 수백만이 모일 그 즈음에 박상구 동지와 저와 몇몇 동지들이 헌법 수호를 외치고 또한 2017년 3월 10일 탄핵 심판이 각하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향후에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헌법소단을 만들고자 하는 기치 아래 뭉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월 10일 안타깝게도 정유범란이 일어나고 국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싸우지 않는 법률 소송에 박상구 총단장은 젊은 시절 법대 4년을 공부하고 군복무 시절 하사관으로 4년 반을 수사관 생활을 했던 경력을 가지고 저희와 힘을 합쳐서 행정소송법이라는 당시에 대한민국 변호사협회 회장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을 자처했던 김평우 변호사나 헌변의 회장을 오랫동안 역임해왔던 구상진 변호사마저도 발견하지 못한 행정소송법의 민중소송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단체가 위법을 한 것에 대한 소의 이익을 가지고 국민이 할 수 있는 민중소송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차례의 행정소송이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고 전국 지방법원의 행정재판부에 재판을 진행하고 쟁점을 하면서 끌고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3월 10일이 명확한 국가 반란이기 때문에 형법상의 여적죄를 지은 국가 반란범들 문재인과 헌법재판관 8명을 형사고발을 여러 차례 하고 있고 향후 234명에 대한 국회의원 또는 당시에 박영수를 비롯한 특검 이 자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형법에 준하는 여적죄 조항으로 저희가 형사고발을 하고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제가 2대 총단장으로 취임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023년 5월 16일 우리는 소규모의 우리끼리의 행사로 그쳐왔던 1961년 5.16 혁명에 대한민국을 부국강병으로 이끌었던 육군소장 박정희 소장의 첫걸음이 내딛었던 그날을 영원히 기록하고 전 국민의 축제장이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물레역 공원 내 육관구 사령부터의 박정희 대통령 흉상이 있습니다. 10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해마다 우리끼리만의 수십 명이 그를 기리고 추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들과 싸우고 있는 충성 없는 전쟁인 만큼 5월 16일은 전 국민의 축제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에 사거리마다 현수막을 내걸고 그 날만큼은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정신을 기리고 우리가 또다시 이러한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음을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오늘 대한민국 헌법소단 제2대 집행부의 5분의 고문이 계십니다. 이진삼 전 육구 참모총장이시면서 충청 향후에 1250만을 이끌고 있는 총재님과 한국공산화 반대 국민회의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김정태 의장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홍보대사로 있는 홍수환 전 복싱 챔피언, 대한민국 태극기 집회 최고의 사회자이며 양자턱으로 입고 있는 손상대 이사장님, 또한 애국가수로서 성악가로서 대구에서 큰 활동을 하고 있는 이믹성 교수님,
이 5분의 고문님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이진삼 장군님은 행사가 있으시고 홍수환 챔피언 역시 지금 이 시각 김천고등학교에서 구국을 위한 젊은이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어서 참석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분들이 5.16 행사에 고문이 되시고 또한 이진삼 총대회장을 모시고 제가 부회장, 군구국동지회가 통합이 돼서 지금 해사 구국동지회 이석희 회장이 군구국동지회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회장이 저와 둘이 되고 그 다음에 후원금을 제가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받으면서 행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후원금을 관리하는 데는 헌법소단의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총간사장인 이혜경 총간사장이 맡기고 외주 발주가 많습니다. 현수막부터 잔치국수 1000개, 꽁보리 비빔밥, 뭐 1000그릇, 배달이 막걸리라든가 외부 모든 행사를 발주할 수 있는 것에는 그 발주처장은 박상구 명예총단장, 그 다음에 고교연합 등이 행사를 도울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등 이렇게 해서 행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빨리 유튜브를 통해서 밖으로 노출이 돼야만이 많은 동지들이 저희한테 협력을 하고 대동단결할 수 있는 기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역사전쟁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윤석열과 하다못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그 자리에 지금 있는 자들마저 4.3 국가반란 폭동 1948년 일어난 5월달에 총선을 제지하기 위한 이러한 반대한민국 반헌법적인 행위, 똑같은 해에 일어났던 여수 순천 14연대 국가반란 사건, 이어서 그 이전에 일어났던 대구 폭동 등 많은 국가반란 사건을 이 자들은 영웅시하고 민주화 유공자로 만들어가려고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5.18 국가반란 폭동과 함께 저희 역사적인 바로 세우기에 대해서 헌법소단이 앞장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박상구 총단장이 이끌어왔던 중반부까지의 대한민국 헌법소단은 행운아처럼 제가 2대 총단장을 맡았지만 올해 안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전쟁은 종지부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행정소송법은 이미 승리한 전쟁을 저희가 40여 차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의 판사들은 저희 원고들의 쟁점에 아무런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아왔듯이 횡설수설, 동문서답, 이들의 저희가 요구하는 법적 쟁송에 뚜렷한 답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히 2017년 3월 10일이 정유 범란이고 국가 반란이었기 때문에 이를 동조한 세력들은 이 전선이 무너지는 순간 모조리 여적죄인으로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극구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저항의 끝이 다 온 것입니다. 저희가 스포츠로 봤을 적에 세계올림픽에서 여성 스피드 스케이팅이 수회차 우승을 합니다. 200m 5바퀴를 도는데 첫 번째부터는 힘을 빼지 않습니다. 중반이 가면서 역시 중반대로 올라서고 마지막 한 바퀴 남았었을 때 피치를 다해서 결승전에 스케이트 날을 밀어넣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에 발생한 이 국가 반란은 반드시 진압하고 국가 재건을 이룩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소단이 그 최전선에 서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3월 10일 국민항쟁 끝에 먼저 운명을 달리하신 5분 열사의 추모비를 헌법재판소와 안국역 인근에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추모비 건립을 해서 그 2017년 3.10 항쟁에 순국하신 분들이 헛되이지 않게 또는 그 유가족과 태극기를 들었던 많은 애국 동지들과 전우들이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을 간직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들의 죽음 앞에 환호할 수 있는 그러한 기치를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헌법소단은 대한민국 국가 재건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투쟁력 있게 아스팔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힘찬 박수 다시 한번 해주세요. 수고하셨고 잠깐 서주세요. 자, 이어서 우리 헌법소단의 고문위원님, 자문위원들께서 유초선 수요가 있겠는데요. 아까 우리 이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타일로 지금 자리에 앉아 계셔서 이제 오신 분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김정태님 앞으로 나오시죠. 예. 위촉장 성명 김정태 헌법소단 고문위원, 존귀하신 애국지사 귀하를 대한민국 헌법소단의 헌법수호 고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이에 증서합니다. 2024년 4월 1일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한 박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김정태 고문님은 제가 사투를 벌이는 두 번의 단식 투쟁에 제가 지켜드렸고, 이분의 우국 충정은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 못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공사나 저지를 위해서는 한 목숨을 기꺼이 국가에 바칠 그러한 결기를 갖춘 분으로서 제가 아주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의장님 간단한 말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헌법수호단 제2대 총단장으로 취임하는 이종만 단장님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만장의 입장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배님들에게, 또 후배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정성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종만 총단장을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체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앞장서서 제가 힘껏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꼭 실천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큰 발전이 우리 헌법수호단에 있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인사말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의장님. 충성! 열고! 의장님은 베트남전에도 참전하셨던 분입니다. 네. 우리 김정태 의원님께서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탄핵이 시작됐을 때 서초역 일본 출구 앞에서 천막을 치시고 단식을 하셨던 그 모습이 정든 눈에 선해요. 정말 대단했어요. 저기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단식을 때 꽤 오래 하셨죠? 26일, 28일간. 제가 한 가서 일주일 매일 가서 인사드렸는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맥선 고문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위촉장 성명 임익선 헌법수호단 고문위원, 존귀하신 애국지사 귀하를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의 헌법수호 고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이에 증서합니다. 2024년 4월 1일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대구에서 올라오셨는데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서울에서 참 불철주야 활동하시는 분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구에 계시면서 집회에 최초로 올라온 우리나라 성악 교수님이 있어요. 성악 교수. 그래서 그 청한 목소리로 그 노래를 들을 때 저희 가슴은 정말 뭉클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네. 자, 우리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애국 집회 대사회자 손상님 앞으로 올라오시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탄핵 무효 그 한마디 우리를 많이 불렀습니다. 최고의 목소리. 자, 위촉장 성명 손상대 헌법소단 고문위원 존귀하신 애국지사 귀하를 대한민국 헌법소단의 헌법수호 고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이에 증석합니다. 2023년 4월 1일 대한민국 헌법소단 한양 모양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만큼. 자, 그냥 한마디 탄핵 무효면 뭐 선상대하면 모든 게 다. 자, 반갑습니다. 손상대입니다. 어이구, 마이크 소리 크네. 헌법소단이 지난 7, 8년간 걸어온 길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박상우 총단장 오늘 임하면서도 그 긴 시간 걸어오시나 너무 고생했고, 앞으로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 이종만 총단이 걸고 갈 헌법소단의 앞길에 판단대로가 아니라 헤치고 넘어가야 될 숱한 가시밭길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러서 또다시 투쟁을 해야 될 우리 박상무 총단장이 지금까지 헌법소단을 끌고 오면서 역사에 길이 남을 대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선의 역사를 제가 유식에서가 아니라 27명의 왕 중에 14대 여러분 선조왕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많은 왕들 중에 유독 이 사람에게는 선조실록과 수정선조실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강해우리 자기들 입맛대로 북이님 좋은 것만 골라서 만들었던 선조실록, 인조가 저기 하면서 수정선조실록을 만들었습니다. 나쁜 거 됐든 좋은 거가 됐든 그대로 남겨두라는데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 이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대한민국 역사는 다 망가지고 비뚤어지고 개판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비뚤어진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를 우리 헌법소단의 박상구 총단장과 이종만 오늘 취임하는 총단장 그리고 많은 회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될 탄핵무효라는 거대한 역작의 책을 만들어냈다는데 개인적으로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지금이야 보잘것없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허접한 책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세월 100년 아니 200년 빠르면 50년 5년 언젠가는 대한민국 역사에 반드시 초록될 역사의 진실의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이종만 총단장이 헌법소단을 끌고 갈 본인의 계획을 아까 발표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들의 계획이 박상구 총단장이 충분히 그 바탕을 깔았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소단이 어떤 투쟁력을 갖고 어떤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돌려놓는가는 이제는 투쟁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야 무엇이 된다는 게 아니라 헌법소단만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장점을 살려서 어디에서라도 망가진 대한민국 헌법소를 외치면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지금 좀 이따가 강화문 강령에도 집회 사회를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헌법이 완전히 걸레조각이 됐습니다.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대한 헌법 수호보다는 대한민국 전체가 망가지는 5.18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이 미친 인간들, 그것뿐만 아니라 대법원장까지 대법원 심의위원을 만들어서 대법원장을 뽑겠다는 정신나간 김명수,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법치를 망가뜨리고 헌법조차도 완전히 깔고 뭉개선 붉은 법관들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수두룩하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데 헌법수사단에 앞장서주면 고맙겠고요. 저도 거기에 미랄이 돼서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박상구와 이종만 총단장과 제가 함께 세상을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니 집이 무너져요. 근데 아니 진짜요. 아이고 발표를 잘안 보내서 방황을 나가시기 전에. 아 그거보다 이제 제가 여기에서 오랫동안 노래를 해왔던 무명 가수입니다. 오늘 저녁에 오시면 제가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 원하니까 아 이거 진짜 오랫동안 안 해서 되려면 자 카메라 똑바로 돼요. 이 모습에 집중해야 돼. 감사합니다. 네 사실 10분의 1밖에 안 한 거예요. 이거죠. 이렇게 했죠. 이게 아니 이제 우리 그 이주천 영화배우가 저하고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저 못생긴 애가 없는데 그 중에 제일 못생긴 게 저 정도예요. 자 우리 이주천 영화배우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시고 다시 출발하는 우리 이종만 총단장의 헌법수호단의 앞길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우리 손상배 고모님은 그 억울한 징역살이 1년 7일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아스팔트에 나왔을 적에 제가 모셔왔습니다. 헌법소단의 정책 고문으로 이미 2016년부터 알고는 지냈지만은 나오시자마자 제1번으로 시민단체에 가입하신 게 대한민국 헌법소단입니다. 그 정도로 저와 또는 박상구 총단장과 뜻을 같이 하고 있고 국가재건이 되는 그날에도 큰 역할을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자문위원님께 위촉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자, 호명하신 분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수철님. 잘 오셨나요?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촉장 성명 홍수철 헌법수호 자문위원. 존귀하신 애국지사 귀하를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의 헌법수호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이에 증서합니다. 2023년 4월 1일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다음은 이무정님 준비해주세요. 사진. 사진 네. 홍수철 자문님도 물심양면 헌법소단의 정성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음은 이무정님 주세요. 이런 귀하게 모시는 분들이니까 저희가 이하던 것보다는 낭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게 예의고. 위촉장 이무석, 네, 성명 이무석 헌법수호 자문위원. 존귀하신 애국지사 귀하를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의 헌법수호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이에 증서합니다.
2023년 4월 1일 대한민국 헌법소단. 네, 우리 이무석 자문위원님은 베트남전에 청룡부대로 참전을 하셨던 해병대 전우십니다. 헌법소단의 초창기 멤버로 총부단장을 하셨고 이제는 6년의 세월이 흘러서 자문위원으로 모시는데 제가 적진을 향해서 선봉에 서서 동격할 적에 반드시 제 옆에서 후원, 어모 사격을 목숨 걸고 해주실 분으로 저는 믿습니다. 홍 의원님 앞으로 올라가시죠. 이대로 홍희영님. 네, 여기. 올라가시죠. 아니, 여기. 홍희영님. 위촉장 성명 홍희영. 존귀하신 애국지사 귀하를 대한민국 헌법소단의 헌법수호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이에 증서합니다. 2024년 4월 1일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네, 우리 홍희영 애국동지님도 저희 헌법소단의 물심장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 정정하셨던 몸이 7년 세월 속에 이제 불편하셔가지고 참 나오시라고 하기도 송구스러운데 헌법소단과 함께하는 일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시는 우리 애국지사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문성님 앞으로 올라오시죠. 위촉장 성명 우문성 헌법수호 자문위원. 존귀하신 애국지사 귀하를 대한민국 헌법소단의 헌법수호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이에 증서합니다. 2023년 4월 1일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네, 우문성 자문위원님은 부모님 두 분이 독립운동 유공자시고 대구에서 매주 토요일 새벽 4시에 출발해서 물론 KTX 비싼 거 타면은 뭐 그렇게 서두르시지 않으셔도 되지만은 우리 애국 동지들이 전부 가계 경제가 힘드신 만큼 4시에 일어나서 서울까지 나오십니다. 10시 반 이전에 서울역에 도착하셔서 저희 헌법소단과 7년을 함께 하시는 개근상의 주인공입니다.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백성호님 올라가시죠. 위촉장 성명 백성원 헌법수호 자문위원. 존귀하신 애국지사 귀하를 대한민국 헌법소단의 헌법수호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이에 증서합니다. 2023년 4월 1일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백성훈 동님은 본인 인사를 잠깐 하시죠. 헌법소단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합류하신 지는 오래되지는 않지만 여장부의 그 풍모로서 아마 적들을 간담을 서늘케 하는 큰 역할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헌법수호단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무한 발전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어르신들 그리고 애국동지님들 7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멸공 자유대한민국 지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구성희님 앞으로 올라가시죠. 위촉장 성명 구성재 헌법수호 자문위원. 존귀하신 애국지사 귀하를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의 헌법수호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이에 증서합니다. 2023년 4월 1일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해요. 잠깐 서 있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옛날 본인 소개는 우리 백두산 TV 애국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구성재 대표이십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힘과 뜻을 모아서 꼭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박상구 단장님, 이종만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실 박근혜 대통령 복귀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복귀를 주장하는 곳은 헌법소단하고 단체가 별로 없어요. 근데 특히 미국 정부를 주는 우리 구성재 백두산 TV가 가장 정확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성재 아버님께서 옛날 부자촌 서울시장 하셨던 분이에요. 아들이에요. 네, 아시죠? 네. 정치자 서울시장을 잘 이끌었죠.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고요. 백두산 TV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 후원까지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지금 우리 사회 보고 있는 이주철 사회자가 홍보대사로 순서가 자, 최인규님은 바쁜 과정을 이제 오늘 참석을 불가하셨고요. 자, 다음은 이제 먼저 헌법소단 사무총장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자, 무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열려 우리 소방서 후배입니다. 임명장 성명 김대홍 사무총장 존귀하신 애국지사 귀하를 대한민국 헌법소단의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이에 증서합니다. 2024년 4월 1일 대한민국 헌법소단 열고 이제 대구의 경북의 애국지사가 아닌 전국구가 됐습니다. 우리 김대용 대표가 고국성병 유튜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한성 올라와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하시지? 양산에서 싸우느라고 고생이 많죠. 여기 오신 우리 오래된 우리 동지님들 다 뵙고 여기 나치금 분도 너무 많으시고요. 다들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헌법소단의 박상구 단장님과 우리 이종만 단장님을 뒤에서 무신양면 팀 닿는 데까지 제가 돕겠습니다. 이 손이 너무 없어하고 말로 하겠습니다. 멸권! 자, 다음은 부총단장으로 이영아님, 영미님 예정되어 계신데 오늘 바쁜 일로 참석 못해서 다음에 별도로 위촉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주철 홍보대사님 위촉장 있겠습니다. 존귀한 성명 이주철 헌법수호 홍보대사 존귀하신 애국지사 기하를 대한민국 헌법소단의 헌법수호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이에 정서합니다. 2023년 4월 1일 대한민국 헌법소단. 감사합니다. 이 영화 배우 옆에 있으니까 좀 썰렁합니다. 하늘에 같이 해보시죠. 한번 직접. 저 카운트 하세요. 배우는 감정을 잡아야 되니까 하나 둘 셋. 근데 카운터가 왜 없어요? 됐어, 다 지금 됐어요. 제가 지루하신 시간이지만 그렇게 느끼지 않으시죠? 네. 여러 다 우리 애국 보수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 헌법소단은 제가 여기 있어서가 아니고요. 늘 함께 하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집회에서 여러 무대를 다니고 대한문도 많이 가면서 했는데 저는 태극기를 들기보다 제가 프레카드가 18개예요. 제가 들고 있는 프레카드가 옛날 그 8인 있죠. 헌법 재판관들까지 해서 18개인데 저는 어떻게든 이거를 제가 아는 영어 상식과 한글로 해서 이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저는요.
저 외국인들은 우리가 하면 무슨 퍼레이드 하는 줄 알아요. 축제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설명하면 애들이 흔히 말하죠. 오마이갓.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애들이 놀랄 정도예요. 여기서 제가 사모지만 나이 드신 분하고 한 영어 하시는 분이 한 3명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나우 코리아 우리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박상우 단장님께서 늘 같이 함께 할 때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와서 여러분 보셨지만 저는 어떻게든지 뛰어다니면서 막 설명하고 보여주는 게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연예인이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직책을 맡기보다는 홍보 쪽에 제 중심을 둬서 제 달란트가 또 그런 쪽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정환 총단장님과 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도 자신 있고 저는요 다 자신 있는데 이 나라가 바로 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자문위원 중에 두 분이 지금 늦게 합류가 돼가지고 위촉장이 제작이 못돼서 송구합니다. 우리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아스팔트에서 열변을 하고 있는 우리 남광규 교수님, 손상배 이사장님의 또 고향 후배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위촉장 대신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이제 우리 자문위원으로 합류하셔가지고. 예. 방금 소개받은 이제 남광규입니다. 어젠가요? 메시지 받고 이제 그때 나왔습니다. 6년 동안 고생하셨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헌법소 투쟁을 대한민국 끝날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덧붙여서 이제 중요한 계기가 이게 정말 윤석열이 진짜 늘 하는 얘기대로 5월 8을 헌법에 넣느냐 안 넣느냐가 이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전력을 모아서 하게 되면은 이 지금 불법 탄핵과 연관해서 5월 8까지 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헌법소에 우리 모두 전력을 다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촉장은 제가 따로 찾아뵙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자문위원 중에 동양방송 TBC죠. TBC 동양방송의 그 매체를 살려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시고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서정헌 대표님 계십니다. 저희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셨는데 오늘 위촉장이 안 돼서 인사 말씀만 간단하게. 처음 뵙겠습니다. TBC 동양방송 대표 서정헌입니다. 또 미래매스컴, 미래일보 지금 인터넷 신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은 미래일보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저도 동참을 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 국가의 도움, 또 하나 우리 윤정부 정부가 꼭 성공해서 앞으로도 꼭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대한민국 헌법소단의 고문님, 자문님, 명예총단장님, 총단장님, 사무총장님 각 추대장, 위촉장, 임명장이 전달되었습니다. 다음은 탄핵정부를 만나 헌법소단을 태동하고서 실현죄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애국단체보다도 끈질기고 지독하게 불의와 불법 앞에 행동하는 애국으로 실천해온 헌법소단이 오늘 이렇게 보다 더 강한 일치월장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신 우리 여러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오늘 기념하는 걸로 해서 테이프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단체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케이크 커팅식 앞으로 나오시죠. 저기 고모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고모님. 예, 고모님 나오시고. 우리 정창훈 목사님 나오시고. 이렇게 그뭐 위촉장은 없지만은 뜻을 가지고. 다 나오세요. 네, 목사님 나오세요. 케이크 커팅 같이 하시고. 오늘 받으신 분 다 나오세요. 저 받으신 분들은
예. 예. 이수저 받으시면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무대 올라가시고 뒤로 올라가셔서 사진 좀 찍으시죠. 카메라 좀 뒤로 빠지죠. 카메라 좀 뒤로 빼서 하면 자 대표로 아니 하나 둘 셋 하시면 같이 불고 시작하시죠. 누가 이거 여러분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 여기 힘차게 불어주시고 같이 선창하세요. 대한민국 헌법소단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손을 다 같이 잡으시고요. 같이 잡으시고 손 같이. 자, 멀리 보면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고맙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자리에 이제 들어가시죠. 사진 들어갈게요. 사진 빨리 찍고 밥 먹을 때다.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다들 앞으로 나오시죠, 여러분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오신 분 다 앞으로 나오세요. 예. 보십시오. 다 나오셔갖고 같이 사진 찍으시지. 이렇게 뒤로 또 어떻게 하면 코치가 한 거예요. 네, 없으시면 됩니다. 네, 나오세요. 뒤로 한줄더 드신 걸 뒤쪽. 나오세요. 네, 나오시고 나오세요. 네, 사진 찍겠습니다. 나 사진 빨리. 네. 사진 아니. 꽃이야 사진 찍어. 저기 한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구 서문시장에 나오신답니다. 대구 서문시장 그 시장 연지 100주년 되는 날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신 신호탄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모르겠고 1시에 나오시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주도령의 모시로. 네, 다 나오십시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오늘 서울시장에 나오셨는데 우리도 다 같이 더.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뒤로 노래 교육 같이 있어요. 감사해요. 줄여. 앞에 해도 보이겠어요? 야, 앉으세요 이쪽으로. 이쪽에 폴더 하면 돼 이렇게 폴더. 안에 앉은 자세. 자 사인 주세요. 나오세요. 속전. 이쪽 오세요 이쪽. 이제 관절이 약해져요. 빨리. 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하죠. 화이팅.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시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아요. 점심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